반갑습니다. 쉬운 바둑의 유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수상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 수상전 중에서도 귀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형태인 귀삼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귀삼수라는 것은 귀에서 수상전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돌을 세수 안에 잡아먹을 수 있는 형태, 이것을 바로 귀삼수라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봤던 그 후절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실전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쉬운 문제부터 원리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비슷한 유형을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실전에서도 비슷한 모양이 나오면은 금방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귀삼수의 기본형입니다. 지금 흑돌 2개하고 백돌 3개하고 이제 수상전이 붙었는데요. 언뜻 봐서는 흑돌이 활로가 3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백에 비해서 턱없이 이제 수가 부족해 보여요. 백은 이제 집 공간도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이 귀삼수를 통해서 흑이 백돌을 잡아먹는 방법을 한번 터득해 보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흑이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은 백도 이런 식으로 집을 내갖고 수상전이 되지 않겠죠. 백은 집 모양도 있고 활로 자체도 4군데가 있으니까 흑이 잡힐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는 백하고 싸울 수가 없고요. 우선 수상전의 기본 원리죠. 기본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바깥쪽서부터 수를 메꿔라, 또 돌이 붙어있는 돌을 먼저 메꿔라. 지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 흑돌 2개하고 백돌 2개가 붙어있는 이곳을 수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이곳을 찔러야 하고, 막을 때 당연히 백돌 3개의 활로를 메꿔야겠죠. 바깥쪽서부터 이렇게 메꾸면은 백돌이 꽉 이어지는 순간 백은 5수, 흑은 3수로 흑이 잡히게 되겠죠. 3번처럼 바깥쪽에서 메꾸어가는 거는 안 되고요. 여기서는 끊어가야 됩니다. 자, 끊었을 때 백도 단수를 치는 방법이 자충이 되지 않게 이쪽 방에서 쳐야겠죠. 자, 이렇게 두었을 때 흑은 이 3번의 돌을 키워서 잡히는 게 중요해요. 키워서 잡히지 않고 그냥 바로 단수를 치면 백이 잡았을 때 살아버리죠. 백이 두 집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은 살아있고 흑은 집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상전 자체가 되질 않고요. 3번의 돌을 일선으로 키워서 잡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은 당연히 이제 바깥쪽서부터 단수를 쳐야겠고요. 여기서 흑도 단수를 치고 백은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잡을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수상전의 기본 원칙이 또 나와요. 상대방 돌을 먹여치기 하는 수법. 평상시 수싸움 할 때보다 상대방 돌을 먹여치게 되면은 상대방도 먹여친 돌을 잡기 위해서 한 수를 메꾸기 때문에 수상전에 좀 더 유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먹여치고, 자, 먹여쳤을 때 백돌은 여길 이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충이 돼갖고 잡히니까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잡아먹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서 흑의 다음 수가 아주 중요해요. 보통은 자, 싸움이 일어나는 바깥쪽서부터 메꿔가는 게 그 수상전의 상식인데, 귀삼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백이 어떤 식으로 두냐 하면은 그냥 뒤에서 메꿔가기만 하더라도 흑은 들어갈 수가 없죠. 자충이니까. 자, 여기서 흑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 또 쪼여 들어가면은 흑은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잡아먹히니까 자충수가 되죠. 자, 이 모양을 봤을 때 이것도 자, 수상전의 기본 유형인데요. 백돌은 집이 있고 흑은 집이 없죠. 이것을 수상전에서는 유가무가라고 합니다. 조금 더 긴 말로는 유가무가 불상전. 흑이 집이 있고 집이 없고는 서로 싸움이 되지 않는다. 집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요. 수상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둘 수 없기 때문에, 자, 바깥쪽에서 요번엔 메꾸는 게 아니라 귀삼수에서는 특수하게 안쪽에서 꼭 먼저 이어서 상대방 수를 메꿔 가야 된다는 점, 이것이 큰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은 뒤에서 이런 식으로 메꿔 가면은 당장에 흑이 백을 촉촉수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메꿔 들어가면은 세수가 넘질 않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귀삼수라는 것은 상대방 수가 세수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세수 안에 무조건 잡혀요, 상대방이. 자, 이제 귀삼수로 백이 잡혔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생겼을 때 상대방 붙어있는 돌을 먼저 활로를 메꿔 가고, 둘 때 상대방 돌을 끊어서 단수를 칠 때 일선으로 뻗어서 키워 죽이고, 단수를 칠 때 단수 잡을 때 상대방 수를 줄이는 먹여치기를 하고, 잡을 때 안쪽서부터 수를 메꿔 들어가는 방법, 이것이 바로 귀삼수의 기본형입니다. 자, 이거를 우선 이 모양을 익혀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도 수상전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귀삼수의 기본 형태요. 이 문제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흑돌하고 백돌하고 수상전이 붙었죠. 흑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백돌의 수를 메꿔 가야 돼요. 다른 식으로 두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수상전에서 먼저 잡혀버릴 테니까. 자, 여기서 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젖힐 수도 있겠고, 대붙임을 할 수도 있겠고, 젖혀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젖히는 것부터 알아볼까요? 젖히는 것은 그냥 가장 단순하게 집을 최대한 넓히면서 이런 식으로 두면 흑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든 흑은 세 수밖에 없고 백은 네 수로 싸움이 되지 않겠죠. 자, 젖히는 거는 그냥 집을 지으면서 물러나면 되겠고요. 자, 배붙임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꼬부려 나왔을 때, 자, 넘어가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꽉 이어두면 더 늘어났죠? 백의 수는 5수까지 늘어났어요. 흑은 계속 3수고, 자, 배붙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 흑이 귀삼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젖혀가는 거예요. 젖혀갔을 때 꼬부려 나가고, 평상시 때 이런 모양이 생기면 흑은 어떻게 두시나요? 이렇게 물러나야겠죠, 평상시 때는. 이렇게 물러나면 백이 끝내기상 한 번 더 밀어가고 젖혀가더라도 흑이 먼저 잡힙니다. 자, 3번으로 저렇게 느는 수는 귀삼수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자, 2단 젖힘을 해야 됩니다. 2단 젖힘을 할 때 백도 이제 버티기 위해서 단수를 치고, 자, 여기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돌이하고 귀삼수하고. 자, 우리 귀삼수를 배운 다음에는 당연히 이도를 이어갖고 귀삼수를 유도하겠지만, 귀삼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회돌이를 더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회돌이를 이렇게 치면은 백이 잡고 단수를 칠 때, 이을 때 쪼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자, 젖히면 막아가는 수는 안 돼요. 뒤에서부터 먼저 쪼여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끊을 수가 없으니까 단수를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잡혀버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고요. 여기서 수상전의 기법은 치중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치중을 하더라도 백이 이런 식으로 막아놓으면 먹여쳐도 소용없어요. 저 먹여쳐도 또 먹여쳐도 지금 백이 몇 수인가요? 여전히 3수죠. 상대방도를 먼저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흑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회돌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단수를 쳤을 때 뒤로 돌려치는 것이 아니라 꽉 이어주고, 단수 치고 뻗을 때 단수, 죄송합니다. 이 2점을 단수 칠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잡을 때 수상전에서 상대방 수를 줄이는 수법인 먹여치기를 해주고, 잡을 때 꼭 안쪽서부터 수를 줄여가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첫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쪽서부터 줄어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서부터 줄어 들어가면 어떤 모양이 됐죠? 예, 유가무가 모양이 돼갖고 결국은 흑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흑이 먼저. 자, 이렇게 있더라도 뒤에서 쪼이면 흑이 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죠. 자, 먹여치고 잡을 때 안쪽서부터 꽉 이어주는 거.
아무리 집을 만들더라도 두 수밖에 되지 않죠. 이제 아까 첫 문제하고 지금 두 번째 문제가 거의 귀삼수의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응용이 돼갖고 한 여러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첫 문제하고 이 두 번째 문제만 잘 기억해 주시고 방법을 터득하고 그러신다면 뒤에 나오는 문제 거의 쉽게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한 몇 가지 문제들은 아까 첫 문제에서 나왔던 그 기삼수의 그 모양들을 그냥 약간씩 변형만 시켜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귀삼수라는 게 우리가 책에서 배우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기본 형태에서 나온 그 모양만이 실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진행이 되었거나 진행이 덜 되었거나 약간씩 변형되어 있거나,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자 이제 단수를 쳐야겠죠. 단수를 치고 잡을 때 상대방 수를 한 수 줄어들게 만드는 먹여치기를 하고, 이을 때 꽉 이어주는 거.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 이미 여기까지 단수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단수되어 있는 돌을 그냥 잡혀주면은 백이 너무 쉽게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하고는 싸움이 되지 않겠죠.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수상전을 잘하고 수일기가 세더라도 상대방 돌이 이처럼 살아있으면은 싸움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일선으로 키워서 상대방이 두진 모양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 자, 잡을 때 단수, 잡고 수를 줄이는 먹여치기. 자, 잡을 때 꽉 이어주는 수법. 자, 이제 기삼수가 쉬워지고 있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첫 기본 문제에서, 기본 형태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한 칸 띈 모양에서 찌르고 막고 여기까지만 진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하냐 하면은, 실전에서는 아까 한 칸 띄어져 있는 모양도 나올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보통 찔러져 있고 이런 모양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아가는 거는 정말 잡을 수 있는 돌을 집은 집대로 주고 내 돌은 내 돌대로 잡히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모양에서도 끊어가고 단수를 치고 뻗을 때 잡고 단수 잡을 때 수를 줄이는 먹여치기, 잡을 때 바깥쪽 서부터 메꿔서 유가무가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쪽 서부터. 자, 여기 안쪽 서부터 했을 때 만일에 바깥쪽 서부터 이런 식으로 메꿔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그냥 요렇게 치면 됩니다. 흙이 백돌이 이렇게 있더라도 촉촉수로 잡히게 되죠. 촉촉수라는 거는 단수가 되어 있는데 또 단수를 칠 수 있는 거, 이걸 촉촉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한 5가지 정도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기본형부터 응용까지는 아니고 약간 기본형의 문제를 잘라놓은 것들, 순서를 약간 바꿔놓은 것들, 아주 쉬운 문제들만 이번 시간에 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기본형의 문제를 여러 문제를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기본형을 여러 방면으로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또 재밌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